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해서 올려드립니다. 24일 기준의 전략 부분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지금 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현대차와 자동차 20%에 IT 25%의 비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3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은 변동이 없다라고 느껴왔던 현대차, 자동차와 IT가 45%의 비중이라는 거죠.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에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 거고 2차 전지 기준 그것도 굉장히 크게 압축을 한 겁니다. 4월 20일 이후에 추가 편입도 단행을 하고 재편입도 단행하고 신규 편입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월 들어서면서부터 휘청거리는 2차 전지에 흐르면서 종목별로의 압축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결론은 뭐 지금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현대 로템하고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 이쪽 종목군들의 실적 개선 폭을 바탕으로 한 매집 그렇게 해서 이제 로템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었어요. 굉장히 많이 실었는데 20%까지 그리고 개별 기준에 최대 30%까지 채울 수 있다 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꿍 하고 맞아가지고 조금 많이 버거워진 상태의 기준이죠. 근데 뭐 어차피 시장이 2,600 넘길 거고 2,800 넘길 거고 3,000 넘기는 과정에서 결코 뭐 소외될 종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요 기준에 이제 6월달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면 5월 말일날 종가 기준으로 6월 포트를 설정할 건데 그때의 기준은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동차 30% 최대 하이닉스 그때 이제 또 추가적인 수급 보겠습니다만 최대 30% 그럼 60%가 돼버려요. 그렇게 하고 2차 전지 기준에 뭐 LG화학 15%에 퓨처엠 10% 이렇게 설정을 할지 20% 뭐 10%를 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 매매, 수익 매매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전체 틀이고 그게 좀 다소 무리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차와 함께 자동차 비율을 30%로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와 함께 IT 비중을 30%로 확장하겠다. LG화학과 함께 2차 전지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0% 가지고 이제 현대 로템, 현대 인프라코어, 뭐 Y젠터, 엔터주 또 그 밖에 종목군을 보는 거죠. 뭐 동진세미케, 한미케미컬, 동진세미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은 이미 이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IT에.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짠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에서 당연히 24일 기준에서도 10만 원 미만에서 적극성 가져갈 수 있어요. 편입의 기준. 다만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좀 확인하시는 거. 그다음에 현대차 당연히 23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잖아요. 옳은 선택이죠. 그게.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는 현대차로 편입할 기준을 잡고 있다. LG화학이 23일날 굉장히 서운했지만 74만 원을 시가총액 5위짜리가 변동성 시가총액 5위짜리가 변동성 5% 이상 나오면서 툭툭툭 가볍게 움직여준다. 그 자신감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죠?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좀 짜증스럽게 대밀려서 짜증스럽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도 장시간에 걸친 녹화 방송 올려드린 것처럼 일단 포스코 퓨처엠의 추이 추세 부분은 2차 전지에서 탑픽으로 잡아놓더라도 무리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어찌됐건 누가 뭐라고 옆에서 해도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작년 7월 이후에 이 두 종목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이후가 되겠죠. 본격적으로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에코프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는 에코프로 BM을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의 기준에 31,6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비중 유지하고 대처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매집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은 뭐 경영님들은 다 아시고 계신 규모이고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만원 그 기준에서 흐름인데 19,000원 찍고 말 같지도 않게 한 방 두들겨 맞았는데 결국은 수급 논리죠. 160만 주 매도 나오면서 이제 무너져 내린 건데 결론적으로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4,400만 주, 4,500만 주 매집이 돼 있어요. 작년 10월 26일 이후에 4,500만 주에서 160만 주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9,000원 초반까지 내려오고 그건 아니죠.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현재 기준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좀 놓고 보는데 여기 비중하고 위에 비중 때문에 자주 질문이 나와요.
이게 이 종목을 다 채웠을 때 100%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100%로 다 채우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지. 뭐 여러분들께 현금 50% 갖고 가세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이 반등이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자 50% 현금화인 거 전부 또 주식 채웁시다. 80% 채웁시다. 근데 내일 폭락 나오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 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시장이 좋다라는 쪽으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100%를 사시든 다만 레버리지는 쓰지 말라는 거고 100% 사고 나서 주가 밀렸을 때 엉엉엉 또 울지 말고 그럼 분할 매수하실 여력은 좀 남겨놓으시든가. 결론적으로 주식 비중에 주식을 뭐 전체 자산의 80% 주식 자산 전체에서 현금 20% 주식을 80% 채운다면은 그 80% 비중에서 100%의 기준으로 이렇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그건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아니 여기는 현대차 20%인데 왜 여기는 30%예요? 아니 이렇게 채우라고 싫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거래대금 급감했기 때문에 나 이건 안 들여다봐. 왜 이런 종목 사라 그래? 야 현대로템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 거래대금 급감했잖아.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얘들을 빼게 됐을 때 이걸 뺐는데 하이닉스가 너무 이뻐 보여.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비중은 30%입니다. 이 얘기인 거지. 그걸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분명히 매번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할 때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데 이게 녹화 기간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 듣기 힘드시죠. 근데 앞부분에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분들이나 아니면 방송 출연하는 뭐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 영상 만들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인 거란 말이에요. 14초짜리 영상 만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본인들이 안내해 드릴 때 편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질문 주시고 이거 어떻게 비중 조절해요? 그럼 방금처럼 그거 설명하는데 PPT 만들어서 5분이면 될 걸 PPT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냥 마이크 켜놓고 이게요 저게요 안 된다고. 제발 좀 만들자고. 그게 지금 몇 달째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전화 주셔가지고 나 비중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부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뭐 한 달이면 다 알아들어요. 전화 와서 물어보시면 이해되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 반도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하이닉스 위주로 문자가 나갑니다. 단문 문자 나가니까 그 단문 문자 받으시면 그걸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끝. 이거 언제 매도하나요? 그것도 단문 문자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끝. 그게 한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교육이 될 겁니다. 끝. 근데 왜 30%라고 와요? 최대 비중 30%까지는 채울 수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난 현대차가 좋아 보여. 그럼 최대 30%까지는 채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게 그럼 줄어들겠죠. 그거는 조절을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변동성 종목의 기준, 단기가 됐든 스윙이 됐든 Y젠터가 지금 10% 있는 상황이고 Y젠터의 수급이 여전히 긍정적인데 다만 엔터주들 지난 그 5월 10일 이후에 엄청난 수익 발생시킨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의 최상위로 올라오진 않는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Y젠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수급 범위가 손바뀜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고르게 특히 쌍끌이면 더더욱 좋을 텐데 근데 이 Y젠터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건 세 종목으로 압축을 할게요. SM과 JYP와 Y젠터 이 세 종목이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엔터주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하이브가 추가 상장이 됐고, 근데 하이브는 별도로 놓고 치고 2021년 5월 이후에 모든 그 SM, Y젠터, JYP의 수급은 20-30%의 매집이 단행돼 있었어요. 최소 20% 전후에서부터 30%까지. 근데 보시면 Y젠터만 이렇게 매도가 다시 났죠. 이게 개인 수급이거든요. 맨 밑바닥에. 자, 다시 보시면은 JYP입니다. JYP 엔터. JYP 엔터 같은 경우 21년 5월 이후에 어때요? 그때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또 불거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엔터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아티스트의 활동들.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20% 이상 30% 수준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JYP도 큰 굴곡 없이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됐고 이번에 오버슈팅 제대로 나와줬고 그 다음에 SN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자락에 이제 지분 이슈 때문에 한번 더 빠르게 가장 빠르게 먼저 움직인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2021년 5월 이후에 20% 이상의 매집 우리가 이거를 2년 이상 끌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분 분쟁 때문에 오버슈팅 나온 거 14만 7천 원에 정확히 잘 팔았고 16만 천 원까지 가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니 그게 최정점이란 말이에요. 잘 팔았고 Y젠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변동해서 Y젠터를 끝까지 얘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JYP 엔터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변동이 나왔을 때도 얘를 갖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수급 논리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Y젠터의 수급 논리 조금 전에 JYP SN 같은 경우 어때요?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 있었는데 얘는요. 이 수급이 꼬여져 있는 게 오너의 불확실성이 터졌죠. 버닝썬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오너의 구설수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수급이 다 빠져나가는데 개뿔 뭐 어떻게 주가가 오르겠냐고. 중간에 한 번씩 변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의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17%, 18%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다만 거래가 지금 급감해 있죠. 거래가 급감해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 급감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자락에서 그 오버슈팅 자락에서 결론적으로 오버슈팅 자락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을 하던가 그 오버슈팅의 거래 대금이 최상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수급도 들어오고 그렇다면은 한 템포 더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거래 줄고 나면 다시금 마지막 물량 손절이 되더라도 편입 설정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렇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 지금 압축하고 있죠. 우리 포스코 퓨처엠 압축되면은 자료들 같이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잘라서 퓨처엠 같은 경우에 월봉과 또 일봉, 주봉은 제가 아마 주봉 마지막에 안 잘랐나? 안 자른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Y젠터 이제 잘랐고 여타 종목군들 또 자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일단은 Y젠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전략 부분이 다 녹화 끝나면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수급 논리의 변동성이 제한적으로 사실상 움직이다가 이게 제한적으로 움직였죠. 사실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다가 오버슈팅이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요만큼 더 들어오고 땅 때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체 좋기 때문에 꺾여져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보다는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얘를 나 변동성 종목으로 빨리 바꾸고 싶어요. 이런 질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매매 사인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 질문이 나올 정도면은 스스로 매매가 아직은 원활치 않으시다는 거거든요. 마음만 급하고 매매 사인 기다리시고 도저히 예를 들어서 뭐 명신산업이야 거래 뚝 떨어졌어. 변동성 매매로 딱 들어갔는데 거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날 한미반도체 막 치고 움직여. 한미반도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얘를 왜 들어간 거예요? 사실 들어간 이유가 와 회사 끝내줘요. 그러니까 갖고 갈 거예요. 그럼 주력주에 있겠지. 그게 아니라 변동성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뚝 떨어졌어. 지난주에만 한번 거래가 빵 터진 거였어. 근데 그러면은 빨리 정리시켜 주세요. 굳이 뭐 손실 보고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현금 부족하신 분들의 기준에서 그러면은 정리해서 변동이 나오는 쪽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Y젠터도 똑같은 맥락의 기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Y젠터는 누적적인 수급이 어찌됐건 계속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고 명신산업은 조금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거래도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기조로 연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Y젠터도 지금의 거래량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Y젠터도 변동이 일부 있지만 멈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진세미캠의 오늘 수급도 동진세미캠은 5,140만 주짜리거든요. 5,140만 주짜리 그 동진세미캠의
수급 범위 보시면은 외국인들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온 물량이 27만 주, 25만 8천 주의 외국인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관들이 일부 팔았지만 어찌됐건 외국인이 산 거는 0.5% 수준이란 말이에요. 수급 나쁘지 않죠. 응? 15% 들어올린 이후의 흐름에서 수급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그리고 IT 전체가 지금 초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는 거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저평가 아니라고 그런 거지, 저평가 아니니까 얘 못 들어가요. 그런 게 없어. 저평가가 아니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 보는 거죠. 철저히 기술적으로 보는데 어때 지금? 수급이 제한 쪽이더라도 일단 계속 들어오면서 방어 같아. 근데 여기서 시장이 조정이 아니라 계속 강해. 응? 디커플링 상태니까 2,800, 3,000까지 계속 날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강세지.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한미 반도체 부분의 이 꼬리 부분을 돌파한 24,000원 돌파한 이 흐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뭐 오버슈팅 자락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거래를 수반하고 또 거래 대금을 수반하고 수급까지 뒷받침되고 들어온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의 위치에서의 흐름을 수급 범위까지 같이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수급의 정점 라인이 어느 기준이냐부터 해서 지금 주간 단위의 거래 대금이 어느 위치냐까지 전부 하나하나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비중은 동진 세미캠이 좀 더 높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차하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차하면. 그럼 결론은 요 기준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 빨간색이 되겠죠. 빨간색이 기준이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 매매라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급까지 일부 꼬이면서, 그래서 요 기준에 초기에는 이제 그 매수 기준이 됐겠지만은 양봉이었으니까 그 다음 범위에서는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수급이 좀 꼬여졌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2조 6천억이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긴 합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그 아주 월등한 시가총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에서 어떻게 돼요? 중립적인 범위의 장악형이 뜨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지만 5MA, 20MA 넘기지 못했어요. 대신에 수급이 들어와 있죠. 장악형이 뜨고 들쑥날쑥 하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좀 잡아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얘를 저평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평가 기준에서는 하이닉스가 있는데 왜 얘를 저평가로 봐. 삼성전자가 있는데.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저평가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준에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 여기서 우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와주고, 그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와준 부분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따라붙어서 한미반도체입니다. 6%에서 얼마요? 6%에서 24%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 근데 처음 6%에서 24%까지 올라갈 때 우리는 좀 빠르게 차익 실현했죠. 왜? 저평가 상태는 일단 어찌됐건 아닌데, 저평가 상태는 아닌데 무리수를 두고 무조건 계속 쫓아가는 것도 그건 뭐 제 입장에서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지금처럼 생각하고 또 진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범위에서 차분차분 대처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평가 아니죠. 저평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는 거고, 이슈 부분 보는 거고, 거래대금 2천억씩 터져주길 기대하는 거고, 3월 달에 이미 이 거래가 터져있던 종목 5월의 기준입니다. 22,350원부터 해서 이날 쭉 뻗어 올릴 때 아쉽게 24,000원의 물량, 24,400원의 절반 털리고 25,700원의 나머지 물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재편입이잖아요 지금. 근데 수급은 계속 더 들어와. 땡큐하지. 오늘은 거래가 둔화돼 있어서 종목 검색기에는 안 떴어요. 근데 계속 뜹니다 지금. 그 흐름 속에서 기존의 앞부분의 주봉의 차트인 거고, 그리고 월봉의 차트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인 거고,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잡아냈다면 한미반도체에서도 이 그 스타트 범위 기준을 또 볼 수 있다. 3월 달에 캡처 떠드린 그러한 부분이 3월 달에 캡처를 떠드린 부분이 결론적으로
요 맨 왼쪽 3월달 그 장대항목 나오고 상승장 확인형 그 기준이거든요. 그때 수급에서 급격하게 꼬이잖아요. 시가총액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저런 변동률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우리가 볼 때도 2조는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수급 부분이 한 번에도 저렇게 빵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게 작지 않아요.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들을 전부 다 묶어서 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지금 녹화를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은 녹화 시간 지금 아직까지 뭐 별로 안 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윤정도 입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50분 녹화했죠. 그리고 또 지금 한 20분 녹화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를 끝까지 다 보시겠냐 이거지.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오시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셔서 수익을 함께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이런 수익 범위를 함께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홈페이지에서 함께 수익 좀 가져가세요라고. 결론적으로 왼쪽에 전화번호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동진세미캠도 또 볼 거예요. 어차피 2차 전지가 만에 하나 내일 쉰다. 2차 전지가 뭐 테슬라 오르면 도반적으로 강세를 띠겠죠. 부채한도 상향 부분에 대해서 협상 끝나면은 뭐 탄력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윗방향으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2차 전지도 가고 뭐 IT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거고 한쪽만 가야겠다 하면은 뭐 IT든 자동차든 자동차도 지난주 쉬었으니까 2차 전지든 누구든 가면 돼. 누구든 갔을 때에 가는 종목의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종목 검색해서 잡아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개별 기준이라든가 혼자서의 흐름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다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런 흐름이 된다. 동지세미캠의 수급도 개선되면서의 흐름이다. 야 이거 들여다볼 수 있을까? 요 정도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 크게 무리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22년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에도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월봉 기준에 일봉 기준에 또 주봉 기준에 큰 특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수급 논리 따져서 어찌됐건 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도 뭐 주봉으로 잘라드리면 요 수급이 조금만 더 하루에 3%도 들어왔어요. 150만 주 5,140만 주짜리에 업황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어온다면 충분하다. 지금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종가 기준으로 37,000원을 넘긴 그 종가 기준으로 흐름은 올해 들어서 주봉 기준에 한 주뿐이 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 종가의 기준의 흐름을 한번 터치를 했는데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종가의 기준에 그 정도를 넘겨놓은 위치가 수급 논리로 따졌을 때 2월, 3월 그 기준이잖아요. 저만큼의 수급만 좀 더 들어와 주면 돼요. 들어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서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수급의 또 방향성 자체도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러면 요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지난주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데 그게 그래 봐야 16%뿐이 안 돼. 누가 보면 이건 뭐 2차 전지 상한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이러한 양봉의 크기가 또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수급의 논리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수급의 논리의 기준. 요 고점을 넘기고 싶어요. 그럼 넘기고 싶으면 이 고점의 기준에 정점일 때의 수급을 놓고 보시라는 거죠. 정점일 때의 수급을. 그럼 지금의 위치가 그 수급이 어때요? 가파르게 들어오죠. 요 정점일 때보다 수급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지금의 기준에서 가파르게 들어오잖아요. 그전에는 앞부분에 누적된 수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의 수급에서는 이 흐름이 그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져 있는 상태이다. 언제든 IT 쪽에서 다시 하이닉스가 10만 원 공방 나오고 한다면 언제든 그러면 요 종목도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거래량이 터질 수 있다. 그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 거래는 수반될 거고 지금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500만 주 터진 게 최상이에요. 그러면 2천억 채 안 돼요. 2천억이 채 안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IT 전체가 강하고
그 들어올린 것만큼의 수급이 상당폭으로 뒷받침돼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긍정적인 해석 범위를 잡아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 수익 종목, 단기 변동성 종목을 설정해서 드린 게 Y젠터, 한미반도체,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HPSP는 편입 들어가서 현재 기준에 어떻게 되세요? 편입 들어가고 나서 멈춰 있는 거죠. HPSP는 멈춰 있는 이유가 수급도 꼬여져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꼬여져 있어요. 그러면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잘라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매도 사인은 매수 사인 나간 종목에 대해서 매수 사인 나간 종목에 대해서는 문자가 나간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사인을 같이 잡아드린다 그랬죠.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PSP 2.5% 비중으로 설정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 아직 한미반도체도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은 2.5%뿐이 안 돼요. 근데 이 기준이 일단은 굳이 그 손실 보고 나올 필요 없이 변동성 확장될 때 차익 실현하자. 혹은 내가 지금 동진세미캠 한미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HPSP가 거래도 둔화되고 수급도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못하다. 단기 수급이 조금 꼬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리해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누적 수급 봤더니 여전히 오늘까지도 긍정적이더라. 명신산업도 나쁘진 않더라. 다만 거래가 너무 급감돼 있으니까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대처를 한다. Y젠터도 너무너무 좋은 위치인데 세상에 안 좋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상장사가. 근데 다만 Y젠터도 거래가 이제 급감을 하고 엔터주들이 시장 지수를 견인할 만큼의 흐름은 되지 않아요. 얘가 막 조단위의 흐름을 계속 터뜨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차익 실현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이제 아름아름 다 올라왔어요. 뭐가 5만 원 수준으로 올라오면 놓아주자라고 했잖아요. 너 혼자 헐헐 날라다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고 시장 이슈 대비해서는 제한적이니 너는 시장 수익률로 설정을 해줄게.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다만 변동성 거래대금 제한적이니까 변동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나빠서가 아니라 중기 추세의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바꾸겠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지금도 방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죠. 그죠? 시장이 곤두박질 치고 내려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2020년 이후에 신고가입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너무 걸렸단 말이에요. 이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그 기준이 SM에서도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온 거예요. 사실 21년 5월 이후에 수급 범위 이후에 요 기준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점 찍고 눌릴 때에도 손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유지를 하면서 수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준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 기준에서도 대표적인 게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누적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상장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지분 신고가 나온 게 어찌 보면은 변동성을 눌러버리는 흐름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분 매집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이진 않죠. 당연히 거래가 급감을 하고 매집한 쪽에 그 JP모건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의 매집이 매집 강도가 지금 멈춰져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시장은 놀립니다. 그죠? 그럼 이쪽도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실적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저평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굳이 뭐 손절을 논할 위치는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35,000원 위쪽에서 형성된 주가의 날짜 자체가 며칠 되질 않아요. 그럼 평균 단가가 35,000원이신 분들이 극히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33,000원만 넘기면 대부분은 숨 쉴 수 있는 구간, 34,000원 넘기면 대부분 수익 구간이에요. 근데 짜증스러운 거지. 이 좋은 장에, 이 엄청난 장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얘 때문에 좀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얘 때문에 수익을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확장될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근데 이 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개선폭은 지속되고 있고 이슈는 뭐 상당히 있다. 실적 이슈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뭐예요?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드릴 겁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고, 오늘 기준은 뭐 삼부토건 강원에너지가 대박이었죠, 사실상은. 그죠? 휴마시스도 있었네. 휴마시스도. 오늘 그러면 종목 기준에서 휴마시스도 보셔야죠. 그리고 종목표 방송국에 얘기했으니까 종목표 작업에 있어서, 예? 그 박영은 대표처럼 표를 그걸 좀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우리 종목군들도 지금 내가 어제 얘기했거든. 우리 종목군 나오는 거 보면은 눈에 띄지도 않고 표가 이상해. 옛날 거보다도 이상해. 그럴 바에는 뭐 예를 들면 5월달 상한가 종목, 5월달 오늘 상한가 있으니까 상한가 종목 5월달 거 표 하나, 그다음 오늘 거 표 하나,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누적 5월달 누적 수익 표 하나. 그 누적 수익 5월달 거를 누적 수익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예요. 그 종목 검색기 이름이 뭐라고? 불기둥 AI라는 겁니다. 이조차도 지금 회사 내에서도 모르시면 안 돼. 이제 완전히 정해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사에서도 저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이름이 뭔데? 뭐 테라, 타라, M10에 있어요. 그런 게 지금은 안 하나? 그래서 AI AI 이렇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뭘로 한다? 우리는 불기둥 AI로 한다. 종목 검색기 이름이 우리가 불기둥 AI라는 거예요. 이게 대명사인 거야.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요즘에 시장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부에서 우리 건 뭐다? 종목 검색기 이름이 불기둥 AI다. 그래서 지금 이용철 연구원이 운영하는 방은 이름이 뭐다? 불기둥 AI 반이다. 아시겠죠? 그 명칭을 명확하게 기준을 짓자고. 그렇게 해서 불기둥 AI 포착 상한가 종목 하나. 그럼 우리도 써먹어야 되니까. 장중이든 장마감이든. 불기둥 AI 포착 상한가 종목 5월.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되잖아. 그죠? 두 번째는 불기둥 AI 포착 5월 23일 상승률 상위 종목. 그 다음에는 불기둥 AI 포착 5월 누적 수익 상위 종목. 원고 작업하시는 분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그 세 개 틀 만들어서 앞으로 방송국 주시고, 방송국 디자인도 당장 바꿔달라고 했는데 당장 못 바꾸면 우리 내부 디자인이 바꿔서라도 전달해 주는 걸로. 매출에 직격되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진행을 하시자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하자고. 그리고 AI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뜬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전략 부분을 추가적으로 녹화를 뜨겠습니다.